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임라인이 아래에 있으니 더욱 관심 가는 곳이 있으시면 기업 소개, 재무제표, 이슈, 결론 등 편하게 그쪽 파트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처음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 설명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주변에서 다들 주식을 하길래 나도 이제 시작을 했지만 막상 투자하려니까 기업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게 어려워서 투자가 꺼려지잖아요. 댓글에 그런 기업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요청받은 기업 무림 SP입니다. 저도 빨대, 중국 플라스틱 이슈 이런 걸 보면서 관심이 갔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첫 요청이어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만들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만약에 다른 분들이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무림 SP 시작하겠습니다. 무림 페이퍼, 무림 PMP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슈가 됐나 볼까요? 플라스틱 대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YTN 뉴스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파트랑 계약을 맺은 재활용 업체 그 사장님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데 중국에서도 받지 못하고 이걸 재활용하려면 자기 돈으로 2억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중국 수출도 맡겼는데 저유가니까, 저유가라고 하면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찍어내는 게 훨씬 더 싸니까 그냥 지금 미친 듯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바람도 불고 친환경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림 PS 중국 플라스틱 전면 금지 시행, 국내 유일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국 전 지역의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는 소식에 국내 최초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한 무림 SP가 강세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스타벅스 가면 종이 빨대 있잖아요. 그래, 식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맨날 녹아내리긴 하지만 그래, 플라스틱 빨대 말고 종이 빨대를 다 쓰고 있네. 맥도날드나 그런 데도 다 종이 빨대구나. 무림 SP? 시장성 좋은데? 가자! 이러실 텐데 잠시만 좀 침착하시고 천천히 기업 소개부터 재무제표 분석, 이슈 팩트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무림 SP는 이제 1956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1959년에 국내 최초로 인쇄용지를 대량 생산하고 1974년에는 국내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한다. 이런 굵직굵직한 한국 제지 산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무림 SP보다 무림제지라고 말하시면 좀 더 익숙하실 텐데 무림제지, 무림 SP 같은 거예요. 2006년에 사명을 바꾼 겁니다. 지배 구조를 보면 무림 SP 그리고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등 큰 회사들이 많아요. 지배 구조상 무림 SP가 모회사다. 그리고 무림 SP로 이제 돈이 그래도 좀 몰린다. 하지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몰리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여튼 이 지배 구조에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무림 페이퍼가 이제 종속되어 있고 여튼 나중에 지배구조를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무림 페이퍼가 제일 중앙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림 페이퍼가 직접적으로 종속 회사도 가장 많고 매출도 가장 많다. 그러한 무림 페이퍼의 19.65%를 이제 무림 SP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럼 무림 SP가 모회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알아둬야 될 거는 무림그룹은 내부 거래가 많아서 장부를 부풀린다 라는 이슈로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무림 SP는 제대로 뭐한 회사인가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첨단 기술의 종이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주요 제품으로는 산업용, 펜시용, 정보용, 생활용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는 주요 제품이랑 해당 제품별 매출 현황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백상지, 아트지 이렇게 있는데, 백상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코팅 안 된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트지 같은 경우에는 코팅된 종이, 잡지, 달력 그런 거에 쓰이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백상지, 아트지가 이제 4% 정도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기타지가 있는데, 기타지 같은 경우는 뭐 라벨, 쇼핑백, 뭐 노트 용지, 엽서 용지, 통계 용지, 그리고 여기 저희 차 타고 가실 때 보는 통행료 하는 이제 이런 거 또 기타지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44%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꽤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무림 SP는 CCP라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고부가 가치 특수지 전문기업 무림 SP. CCP는 뭐냐면요. 경명 광택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화보집이나 카탈로그나 이 제품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튼 이러한 고급 화장품 케이스에 광택 세게 들어간, 코팅 세게 들어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게 CCP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CCP지에 있어서 무림 SP는 국내 시장 점유율 2017년에는 79%, 18년에 83%, 2019년에는 90% 가까운, 그러니까 CCP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 시장은 무림 SP가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무림 SP 주가 분석입니다. 무림 SP는 오늘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3년간, 옆에 있는 표는 최근 3개월간 주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거 여기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처음으로 종이 빨대가 나왔다 이러면서 급등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 내려갔다가 횡보하다 3,0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얼마 전에 중국이 플라스틱을 없앤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무림 SP가 다시 이슈화됐고 5,0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지금 한 3,800원, 4,000원 이 선으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림 SP의 10년간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10년 동안 계속 그 한 3,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2015년에는 여기는 무림 페이퍼, 뭐 무림 PMP 이러한 계열사의 실적도 좋고, 그리고 무림 SP가 하고 있는 CCP, 아까가 봤던 경명 광택지 코팅 세게 들어간 거, 그거에 대한 실적도 좋아서 2015년에는 주가가 팍 올라갔다 한 2배 가까이 뛴 걸 볼 수 있죠. 7,000원으로. 근데 다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뭐 이슈를 많이 받았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뭐 친환경 빨대, 그리고 중국 플라스틱 없앤다 이런 걸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림 SP 재무제표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분기별 재무상태표인데요. 분기별 재무상태표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프상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분기에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등을 갚으면서 부채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올라가 있는 게 45, 46인데 지금 43. 뭐 크게 뭐 재무 상태적으로 변한 건 없지만 그냥 이 그래프가 커 보이는 거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재무 상태에 그러한 뭐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무림 SP의 분기별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는 이제 이익이 있었으나 지금은 손실이 난 걸 볼 수 있어요.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여기는 이제 14억 적자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14억은 어디서 나왔나? 라고 보면 이 적자는 무림페이퍼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림페이퍼는 2020년도 3분기에 많은 적자가 났고요. 그게 무림페이퍼에게 밑에 보시면 지배주주 지분 연결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4억 손실 났다. 무림페이퍼 손익계산서 때문에 무림 SP도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연간 재무상태표인데요. 큰 변화가 이제 자산도 이렇고 뭐 안 보이지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2015년에는 62%,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55%였다가
2019년에는 45%로 줄어든 게 보입니다. 부채 관리를 그래도 무림 SP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연간 손익계산서를 말해볼 텐데요.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 그리고 연결 손익계산서를 볼 텐데, 먼저 무림 SP만 따로 빼낸 이제 별도 연간 손익계산서를 볼 텐데요. 매출액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300억 원으로 이제 계속 이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이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라는 건데요. 영업이익률 또한 2015년에는 5%, 2016년에는 6%, 2017년에는 4%, 이런 식으로 5%대였다가 2018년에는 0.98%, 2019년에는 0.48%.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가 올라서 그런 건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리고 판관비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매출 원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무림 SP 여기 보시면 무림 SP는 제지 생산에 필요한 주 원료인 펄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펄프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며 수입의 경우에는 환경 요인 및 각 국의 자원 보호 정책 등에 따라 공급이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한 80% 이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표는 2018년에 국제 펄프 가격인데요. 정말 미친 듯이 오른 걸 볼 수 있죠. 국제 펄프 가격이 오르면 제지 만드는 무림 PMP는 좋을 수도 있는데, 무림 SP는 그보다 더 많은 제지 생산이 필요한 80%를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제지 펄프 값이 오를수록 무림 SP의 매출 원가는 오른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낮아졌다. 영업이익률 또한 2019년에는 0.48%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림 SP의 연결 연간 손익계산서인데요.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2015년에는 2,100억, 2016년, 2017년 2,000억, 하지만 2018년에는 1,400억, 2019년에는 1,300억으로 갑자기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림 SP의 별도의 연간 매출액을 가져와 봤어요.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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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억 꾸준하고요. 무림 페이퍼의 연간 매출액도 가져와 봤는데 1조 1,000억, 1조 1,000억, 1조 1,000억, 1조 1,0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이 내용은 무림 내부 거래에서 이제 빠지는 거를 이제 매출액에서 빼는데요. 이 말은 지배회사 무림 SP와 그런 종속 회사들 간의 이제 내부 거래를 금액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기사를 보시면 원래도 무림은 내부 거래를 많이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로 재무제표를 부풀리는 걸로 좀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봤을 때는 얘네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면서 재무제표 부풀린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아 보이는 거는 여기 보시면 2017년, 18년에는 이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종속 기업을 매각을 하면서 그래도 당기 순이익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다. 쉽게 재무제표를 결론을 내리자면 무림 SP만 별도로 보면 부채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있다. 부채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1,300억으로 매출은 꾸준하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하지만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1%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로 보면 무림은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가 많은 재무제표 부풀리기로 이슈가 많은 회사다. 당장 이걸로 이제 회사가 없어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계속 이슈가 생기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림 SP의 기업 소개, 기업 분석, 주가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제대로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중국 플라스틱 금지를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스타벅스 빨대 처음에는 솔직히 오바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퀄리티 좋아진 것 같던데. 여튼 스타벅스 종이 빨대 생각하면 그래, 무림 SP가 종이 빨대 친환경 그거 하잖아. 이거 중국에 수출하면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 이거는 무림 SP 처음에 친환경 빨대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던 12월달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무림은 이제 리페이퍼라는 친환경 코팅제 기업이랑 협약을 맺고 세계 1등 빨대 회사 서일과 네오폴리스트로
네오폴의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만들었다. 월등한 내구성으론 장시간 변형이 없다. 일자형 종이 빨대를 넘어 판매용 폐급료에 부착하는 주름형 빨대를 국내 처음으로 내놓게 됐다. 잠시만. 근데 여기 보면 주름형 빨대를 처음 내놨다. 그리고 만원경형 종이 빨대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럼 지금은 얘네가 만든 거는 그냥 팩에 붙이는 U자형? 이거만 만든 거야? 그럼 지금 시중에 파는 그 길다란 건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스타벅스나 그런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종이 빨대는 리엠비라는 스타트업 회사 거예요. 2018년에 친환경 종이 연구 개발을 하고 열 접착 방법으로 풀 없이도, 그리고 국내 친환경 재질 코팅 전문 회사 이제 리페이퍼랑 협력해서 종이 빨대를 만들고 있다.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스타벅스 독점 공급자로 선정되었고 SPC, BGF, 이마트24에 공급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산 제수기. 비 오는 날에 이제 우산 건물 들어갈 때 그 비닐 넣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거 우산 제수기도 리엠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9년에도 스타벅스랑 독점 계약을 했다. 공급을 확대했다. 그리고 2020년에 해외 수출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무림 SP는 팩에 붙이는 거를 이제 만든 거고요. 이 우리가 시중에 보고 있는 종이 빨대 길다란 거, 그거는 리엠비라는 스타트업 거다. 다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어쨌든 팩에 붙이는 친환경 그거는 우리가 최초잖아. 그거 중국에 팔면 되지 라고 할 텐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있긴 합니다. 12월 8일 날 무림이 서일이랑 같이 해서 네오포레스트로 그 U자형 친환경 빨대를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환경부가 안 돼 라고 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환경부 개정안은 플라스틱과 종이 등 원재료에 상관없이 모든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자연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제품에 붙이는 부착물을 줄이면 포장재 재활용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야 너네 팩에다 붙이는 거 플라스틱이든 너네 팩에 붙이는 거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관계없어. 일단 붙이지 마 라고 환경부에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종이 빨대도 음료에 부착하지 말라는 게 어딨냐, 서울 날벼락 아니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일반 소비자분들도 야 어린이들은 어떻게 먹냐고,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먹냐 라고 하면서 엄청 반발을 했어요. 난리가 나서 환경부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 알겠어, 플라스틱 빨대만 하지마, 종이 빨대는 괜찮아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음료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붙이고 앉아있느니 그냥 빨대 없이 가 라고 해버리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불매긴 한데 남양이 지구를 위한 착한 도전, 플라스틱 빨대 없는 맛있는 우유 GT. 그냥 이건 빨대가 아예 없어요. 절지선을 따서 그냥 입 대고 마시거나 컵에 따라서 먹는 그런 거를 만들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편의점에 파는 커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냥 빨대 없는 거 따서 그냥 마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너네가 막 플라스틱 된다, 종이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야 그냥 빼, 그냥 빨대 없이 가 라고 해버리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해버린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그냥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림은 친환경으로 나아갈 거니까 무림 짱이야. 앞으로 잘 나갈 거야. 무림 페이퍼 저탄소 이런 거 제품 인증 등록됐고 업계 최초로 분해성 이런 것도 됐고 네오폴의 스트로도 만들었고 네오폴의 종이컵. 근데 아까 봤던 저희 그 빨대 있잖아요. 이거 무림 에스픽의 별도 게 아니라 무림 페이퍼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컵도 친환경 컵도 무림 페이퍼 거고요. 네오폴의 시리즈로 친환경 제품을 무림 페이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림 저탄소 종이 공공기관서 의무 구매한다.
저탄소 제품은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월등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현재 43개 기업 중에 138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았다. 종이 제품은 무림 PMP가 유일하다. 무림 PMP에서 만드는 그 4개의 제품이 제지업계 최초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의무로 구매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무림 PMP도 괜찮은 실적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호재고,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무림 페이퍼, 야, 무림 페이퍼도 빨대랑 종이 친환경으로 만든다며? 뭐야, 그러면 무림 PMP, 무림 페이퍼 그 위에 있는 무림 SP도 좋지 않을까? 근데 무림 SP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림 SP는 고부가가치 특수지 전문기업 무림 SP다. CCPG, 경명 광택지라고 불리는데, 광택 세게 들어간 거, 코팅 세게 들어간 거, 이런 고급 화장품 케이스나 고급 화보집에 들어간다. 야, 중국 화장품 수출되면, 요즘에 아모레가 더 뜨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이제 화장품 수출하면 얘네 매출도 늘지 않을까? CCPG 고급 화장품지도 매출이 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팅이 된 것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솔 페이퍼텍이 물어봤나봐요. 이에 대해 제지사에 문의하니 첩합 라미네이팅이 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렵고, 코팅지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코팅이 되지 않았다면 제지 설비에서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이물질 제거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특수지로 만든 환경 케이스가 더 대세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환경 특수지로 된 환경 화장품 케이스를 이제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CCP로 중국 수출 날아갈 거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맞는 얘기라고 해도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까? 라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CP가 이제 고급 화보집 아니면 카탈로그 같은 데에 쓰이고 있고, 무림 SP가 통행권 등 노트 용지 이런 거에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 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하이패스하죠? 거기다가 빅히트도 자기네들 플랫폼 만들고 네이버에는 브이라이브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친환경 굿즈까지 나오고 있어요. 얘네는 코팅 세게 된 이러한 화보집 만들고 있었는데요. 무림 SP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무림 SP 결론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얘기로, 무림 SP가 친환경 종이 빨대를 만들었대. 그리고 중국이 플라스틱이 안 할 거래. 수출길 열린다. 가자 무림 SP. 그런데 구부러지는 이제 친환경 종이 빨대를 최초로 만든 거는 맞으나, 현재 시중에 보이는 종이 빨대는 리엠비라는 스타트업의 제품이고, 이미 스타벅스, SPC, BGF, 이마트24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부러지는 그 친환경 빨대, U자형 빨대에서도 환경부가 된다 만다 이러한 이슈도 있었던 만큼 그냥 빨대 없이 나오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슈는 맞긴 한데, 좋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주가가 미친 듯이 급상승한 만큼 그 정도의 소스인지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빨대는 만들었잖아. 빨대 만들었죠. 근데 이거 무림 페이퍼에서 나오는 네오폴의 시리즈예요. 네오폴의 빨대, 네오폴의 종이컵. 그리고 무림 페이퍼에서 친환경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림 PMP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탄소 재질을 만드는 곳이다. 국가에서 공공기관에게 무림 PMP 이거 의무로 구매하려고 한다. 이런 친환경 이슈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거는 무림 페이퍼랑 무림 PMP 얘기고요. 무림 SP는 CCP, 경명 광택지라고 코팅 세게 들어간 광택 좋은 그런 고급 화장품 케이스, 고급 화보집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고급 화보집? 요즘 코로나 시국이고 디지털 앨범, 콘서트 온라인, 빅히트 플랫폼, 화장품, 친환경. 차라리 친환경 이슈로 가실 거면은 그냥 무림 페이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종이가 사라져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전의 실적보다 더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건 100% 제 그냥 투자 성향인데, 저는 투자할 때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을 때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 사업이 있고 이게 공고히 이렇게 다져져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사업이 붙었을 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지, 즉 사업 다각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붙었을 때 저는 이건 호재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 노트북, 영수증 이런 식으로 이제 제지 산업이 어려우면서 얘네의 매출이 어쨌든 점점 깎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처럼 메꾸기 위해서, 상쇄할 수 있게 위해서 친환경으로 어쨌든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지 사업을 이끌어 왔지만 그 매출을 적자가 나지 않게끔 하려고 매출을 현 상황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공고히 다져졌던 거에 추가적인 호재가 붙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께서 처음으로 요청 주신 거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하려다 보니까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찾으면서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최근 상당히 여튼 최근 무림 SP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지금 일주일간은 좀 조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에게 이걸 요청하셨던 구독자님도 꼭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꼭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투자할지 말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